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 저녁,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밤길 조심하세요 였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기는 나는 곧바로 글을 클릭했다. 글은 한 남자가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겪은 기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밤,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열대야로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은 마치 다른 세상과 연결된 출입구처럼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쳐야 했다. 이 공원은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밤이 되면 공기는 변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리운 그림자와 나무들 의사각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늘 다니던 길이었기에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공원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는 괜스레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속으로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길을 걷다 문득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발소리는 그의 걸음과 정확히 일치했다.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걸까? 그는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걷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시야 끝자락으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전신을 한순간에 식게 하는 차가운 소름이 옆구리를 훑고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분명 경고하고 있었다. 조금 더 걸어가자 길 가장자리 큰 가로수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잠시 멈춰섰다. 빠르게 뛰는 심장을 달래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로수 뒤로 눈길을 돌리자 그는 알 수 없는 형체를 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형상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는 재빨리 걸음을 옮겨 그 장소를 벗어났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걸음도 급해졌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서둘러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니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실내 불을 켜고 한숨을 돌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까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쓰며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그날 이후로 밤길을 걸을 때면 여전히 등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늦은 밤 귀가할 때는 주변을 항상 조심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민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었고 밤이면 주변에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어둠만이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숨은 전설 하나를 이야기하곤 했다. 바로 수풀의 여인이라는 이야기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외면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수풀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그 뒤로부터 마을에서는 가끔씩 머리카락이 길고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어두운 수풀 속에서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구에게도 해둔 적은 없었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그 후로 불행한 사건을 겪는다고 했다. 민호는 그런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친구들과 한밤중에 수풀로 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장난삼아 겁을 주기도 하고 심령 스팟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생각이었다. 그날 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가운데 민호와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난처럼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은 시간이 흐르고 수풀 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침묵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민호는 무심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앞을 비추었다. 갑자기 화면 속에 얼핏 스쳐 지나가는 흰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민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저기 봐. 모두가 비춘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불빛 그리고 바람 소리뿐이었다. 친구들은 긴장을 풀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때였다. 어디선가 낮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이번엔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도망치던 중 민호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모두의 플래시가 비추는 중 민호의 코앞에는 새하얀 발이 놓여 있었다. 위로 시선을 옮기자 진짜 그녀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고 흰 옷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친구들이 민호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그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민호와 친구들은 더 이상의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싸늘한 땀을 흘리며 서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마을로 귀가했다. 그날 밤 이후 민호와 친구들 중 몇몇은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고 이상한 일들이 주위에서 벌어졌다. 물건이 사라지고 누군가 방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그들은 마을의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를 하듯 나직히 말했다. 아이는 그저 외로울 뿐이니 너무 두려워 말 거라. 거기서 사라진 인연이 이제 위로받길 희망할 뿐이지. 민호와 친구들은 그 이후로 다시는 숲을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민호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계절이 바뀔 때면 그는 문득 그 숲의 여인이 떠오르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박혀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공포와 함께 깨어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일요일 저녁 서울 내각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버스를 놓친 민수는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친구 집에서 자긴 좀 껄끄러워 마음을 먹고 걸어서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거리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가로등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빛이 흐릿했으며 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듯 휴대폰을 꺼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음악이 멈추고 전혀 낯선 번호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지금 어디야?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평소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려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뒤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뒤를 봐. 민수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곧 멈췄다. 겁을 먹은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길수록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민수는 무심코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고 발소리도 그에 맞춰 더 빨라졌다. 결국 민수는 직감을 믿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다. 찾았다. 소름이 돋은 민수는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민수를 향해 돌진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민수는 그만 돌길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지면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산산조각났다.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민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보려 했으나 발목이 삐것인지 고통이 너무 심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국 민수는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 눈을 다시 떴을 때 민수는 자신이 어느 낯선 방에 눕혀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방은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듯 삐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텔레비전이 하나 틀어져 있었다. 화면에는 민수의 모습이 비추고 있었고 그 뒤로 누군가의 모습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기어 텔레비전을 껐다. 그 순간 방의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민수에게 접근하더니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도 알게 될 거야. 이 마을에서의 진짜 비밀을. 그 순간 민수는 소름이 끼쳐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방의 창문이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고 그 틈을 타 민수는 온 힘을 다해 방사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행히도 그는 곧바로 길을 발견했고 지나가던 차량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방은 물론이고 자신이 겪었던 그 순간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의 휴대폰에는 가끔씩 낯선 번호로부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메시지에는 늘 한 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시 만나자. 네 번째 이야기.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밤 나는 기말고사 준비로 인해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여전히 학생들로 붐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사람들은 집으로 하나둘 돌아가고 나와 몇몇 학생만이 독서실 불이 꺼질 때까지 남아 있었다. 12시가 가까워지자 도서관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마감 방송을 시작했다. 곧 도서관이 문을 닫습니다. 책을 정리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둘러 책과 노트를 가방에 넣고 도서관을 나서며 나는 우산을 펴들었다. 쌀쌀한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고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움켜잡았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지만 주변은 고요했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참 걷던 중 나는 어떤 낯선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한 여성의 실루엣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청바지에 파란색 후드티를 입은 그녀는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걸어왔다. 피곤해서 착각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이 기분은 집에 도착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자리 잡았다. 혹시 붙어있는 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이를 만든 것만 같아 우습기도 했지만 이내 이를 무시하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조차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긴 했지만 아침이 되자 그런 감정은 잊혀졌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다. 여기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제 밤에 나를 따라온 그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했지만 건너편 자리로 옮기는 동안 무슨 말을 했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하나, 그녀가 뭔가 필요해서 나에게 온 것이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가 앉기 전에 나는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도서관을 나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다음 며칠 동안 낮에는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면 삼킨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다. 도서관에서의 그 여자,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듯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 나는 계속 그 도서관을 멀리했다. 대신 학교 근처의 다른 카페로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희미한 기운이 나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다. 어느 비 오는 날의 저녁, 나는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엇인가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빛 속에서 파란 후드와 청바지를 입은 누군가가 우뚝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마치 나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고요히 서 있었다. 쉼 없이 내리는 빗소리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그녀가 말을 건넸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듯했다. 그녀가 빈 공간으로 사라지면서 보랏빛 불빛 하나가 남아 눈앞에 깜빡거렸다. 이내 그것은 작은 불꽃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파란 후드티를 절대 입지 않고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가끔 그날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선명하게 소름이 돋는다. 그 어둠 속 괴기한 존재가 진정 그 곳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어느 순간의 환상이었는지 그해의 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